태국인들이 한국을 향해 울부짖습니다. 현재 태국 내 삼성 대규모 파업으로 태국 상황이 심각합니다. 원인은 오만한 상류층들의 이선택 때문인데요. 상류층들의 안일함으로 여러 태국인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방콕의 최고급 호텔인 호텔에서 태국 상류층 인사들은 와인잔에 부딪히며 서로의 성공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는 단순 사교의 장이 아닌 태국 경제의 흐름을 논하는 중요한 자리였는데요. 그때 그룹의 아티시 말했습니다. 요즘 삼성이 괘씸하네요. 저임금으로 태국인들을 부리는 게 보기 좋지 않습니다. 우린 한국 없이도 충분히 번영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들은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태국의 평균 임금은 하나로 약 40만원대인데 삼성에 입사한 이들의 초봉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태국 내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었지만 태국의 상류층들은 그러한 내막을 모른 채 삼성을 그저 괘씸하게 여겼습니다. 겉으로는 한국과 한국 자본을 긍정적인 듯 보았지만 이들에게 한국은 고작 수많은 외국 자본 중 하나였는데요. 노조 설립을 부추겨 삼성 직원들의 임금 향상을 유도해야 합니다. 그 후 일어난 일이 중요한데요. 한 젊은 금융 분석가인 차이야가 나서서 노조가 설립되기도 전에 삼성의 철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건설 및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삼성 외 다른 한국 대기업들의 철수가 예상됩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의견은 금방 묵살되었습니다. 아티시 그의 말을 끊고 쓴웃음을 지으며 그럼 삼성이 이대로 태국인들을 부려먹으란 건가? 한국한테 질 수 없다. 당장 노조를 설립해 파업하도록 해. 그러나 차이야의 얼굴엔 불안감이 가득했죠. 그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태국의 주요 산업, 특히 첨단 기술 산업과 대형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아시아 경제의 주축이 되었고 특히 삼성이나 SK 같은 거대 기업의 기술과 자본력은 태국 경제의 중요한 축을 이루었죠. 차이야는 직감적으로 이 중요성을 인지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뉴스를 통해 태국 내 삼성 파업, 이대로 삼성 철수? 라는 기사가 헤드라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태국 내 삼성 노동자들은 분노했고 이는 곧 한국에 대한 국가적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태국 내 몇몇 커뮤니티에서는 삼성이 철수하게 된다면 태국의 경제가 흔들릴 것이라는 불안감이 엄습해왔지만 상류층 인사들은 여전히 태평했습니다. 과연 삼성이 그렇게 큰가? 우린 스스로 일어설 수 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들의 오만은 이내 현실과 충돌하게 됩니다. 실제로 파업이 일어나자 이를 못 봐주겠던 삼성이 철수를 결심한 것인데요. 삼성 철수 후 태국의 경제 성장률은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들이 중단되며 고용 시장이 불안감이 커져갔죠. 제일 큰 피해를 본 것은 태국의 중산층이었습니다. 그들의 일자리는 대부분 삼성의 하청 업체나 협력사로 연결되었기에 삼성의 철수는 그들의 실직으로 이어졌습니다. 삼성 파업 노조 당사자들도 현실을 깨닫고 비난의 화살을 삼성이 아닌 태국 정부로 돌렸죠. 실제로 이 시점에서 상류층들의 자만심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티시 급하게 주변 인사들과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삼성 철수 후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 밖에 나가니 젊은이들이 소리치더군. 하지만 여전히 그는 문제를 크게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삼성 없이도 일본이나 중국 정도의 힘이면 충분히 극복 가능할 거야. 하지만 여기서 아티시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일본과 중국 기업도 태국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삼성의 철수를 보고 태국의 경제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안일했던 것 같습니다. 아티시는 이내 얼굴이 창백해지며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태국 고위 인사들은 한국 기업의 철수를 그저 일시적인 변화로 인식하였던 것인데요. 그들의 자신감과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고 누구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거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태국 경제는 항상 견고했으며 한국이 떠난다 한들 그들의 영향력 아래에서 자국 경제를 충분히 지킬 수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아티스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없이도 가능할 거야.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방콕 시내에 건설 중이던 대규모 빌딩과
상업단지 프로젝트가 멈추고 더 많은 노동자들이 실직되었고 그로 인해 기업들은 자금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야. 차이아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삼성의 철수와 함께 시작된 자본 이탈은 단순 투자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성과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돈만 가져왔던 것이 아닌 그들의 기술력과 관리 시스템, 그리고 생산성 향상까지의 여러 구조들이 함께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요소들이 빠져나가면서 태국 산업 전반이 흔들렸던 것인데요. 정부도 이 상황을 인지했지만 문제는 이미 깊게 퍼졌습니다. 태국 경제의 기초를 다지던 중소기업이 무너져 내리니 상류층들에게도 하나둘씩 문제가 닥쳐왔습니다. 아티트 회장은 이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지만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는 오랜 친구이자 태국 중앙은행 총재인 랍과 함께 긴급회담을 가졌는데요. 방콕 중심부에 위치한 중앙은행이었지만 둘의 표정은 화려한 은행의 풍경과 다르게 어딘가 씁쓸해 보였습니다. 둘 다 한숨을 쉬며 이야기했습니다. 단순 한국 기업의 철수로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랍이 말했습니다. 한국 없이도 충분히 살아남을 줄 알았는데 삼성 외 한국 대기업들이 철수하며 우리 경제는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어. 벌써 5천억 적자야. 또 다른 문제는 다른 중국이나 일본도 우리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점이야. 일본과 중국은 태국에 많은 투자를 하지 않았었나? 왜 이렇게 상황이 악화된 거야? 일본도 한국 기업이 철수하는 걸 보곤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인지한 것 같아. 특히 한국 철수 이후의 여파를 생각지 못하고 대비책을 세우지 못했어. 한국이 이렇게 큰 나라였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이때 태국의 주요 언론들은 경제 위기, 한국 자본 철수, 오만한 상류층들의 선택 등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태국의 젊은이들이 태국을 향해 한국을 돌려내라 라는 시위까지 일어났습니다. 젊은이들은 한국에 가서 어떻게든 일자리를 구하고 싶다며 한국 내 태국 불법 체류자를 동경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동안 태국이 유지해왔던 경제와 정치 구조가 흔들리며 사회 전반에 큰 혼돈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티는 이 상황을 보고 그동안 본인이 한국을 얼마나 무시했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정부 고위 간부들과 상류층 인사들을 모아 위기 대책 회의를 열었으나 모두가 마땅한 방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에 사과를 전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 하지만 아티는 화난 표정으로 절대 안 돼. 그건 자랑스러운 태국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야. 삼성은 우리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후에 밝혀진 내부자의 폭로에 따르면 아티는 후회하는 듯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미 태국 경제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휘청거렸고 주위의 상류층들조차 자산을 지키기 위해 외국으로 자본을 돌리는 중이었습니다. 실제로 웨이보 그룹의 주가가 요동쳐 사내 분위기도 험악해져 갔는데요. 태국의 젊은이들은 한국을 동경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나도 한국 갈래. 그는 최후의 방법으로 한국에 접근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으나 이미 한국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티는 슬슬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오만이 태국 국민들과 기업에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를. 시위의 규모가 점점 커져 아티시 이러한 사태의 주범인 걸 안 국민들은 그룹 앞에서 집회를 시작합니다. 이럴 리 없어. 그는 다시 방콕의 최고급 호텔인 오리엔탈에서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회의장의 사람들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웃음꽃이 피며 각자의 성공을 자랑하였지만 이제는 매일 불안에 휩싸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삼성의 중요성을 잊으면 안 됩니다. 현재 태국 경제 전체가 불안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40%의 공장들이 문을 닫았고 청년 실업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국 자본을 다시 유치해와야 합니다. 다른 참석자들은 직감적으로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다시 차이아가 나섭니다.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한국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우선입니다. 우리의 오만함, 자존심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협력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면 됩니다. 하지만 이 말은 곧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삼성한테 고개를 숙이란 말이야. 우린 태국의 거대 기업이라고. 한국이 먼저 다가와야 해. 그때 아티시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을 수도 있어요.
한시라도 빨리 기업의 미래를 위해 협력을 요청해야 할 때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국가적 위기입니다. 결국 모두가 차이아의 의견에 동의하며 자존심이 상할지라도 한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란 사실을 느끼고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틱과 중앙은행 총재 랍 등 여러 주요 인사들이 삼성과 SK 등 여러 기업들과의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반응은 냉담했죠. 특히 한국 내 태국 불법 체류자 문제가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태국을 버리고 점점 한국으로 떠나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불법 체류자로서 한국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생각은 못하셨나 보네요. 파업 당시 상황도 기억 안 나시나요? 한국 내 태국 불법 체류자가 14만 명입니다. 끊겼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로 눈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태국 상류층들의 오만한 선택이 어떤 대가를 불러오게 됐는지를 똑똑히 알게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더욱 발전할 것이며 태국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해외 감동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